여러분 요즘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먹는 분들, 퇴근 후에 무심코 폭식을 하시게 되는 분들, 바로 전데요. 아무튼 저 같은 분들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진의 온토크 어진입니다. 오늘은 섭식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섭식장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제 거식증이라고 부르죠. 보통 거식증의 경우에는 극심한 저체중까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예 영양 섭취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10대 후반 사이에서 프로아나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프로는 찬성한다는 뜻이고요. 아나는 거식증의 영어를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거식증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거식증을 동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대 후반 아이들이 거식증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해요. 개말라, 뼈말라 같은 키워드들이 유행하고 있고, 이제 지금 현재 적정 몸무게, 심지어 날씬한 몸무게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한 10kg, 20kg를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대요. 왜 그런 걸까요? 요즘 유행하는 프로아나의 경우에는 SNS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식증의 원인, 많은 식이장애의 원인에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이상적인 몸매를 정해놓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내 몸매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10대 때, 학생 때 굉장히 가까운 친구 중에서 거식증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점점점 이제 누가 보기에도 너무 말라가는데 마르면 뭐 그냥 목표 달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각한 영양 부족으로 내과적인 질병까지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성장기에는. 그래서 그 친구의 경우에도 이제 탈모라든지 피부에 병이 이제 발진 같은 게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몸이 완전히 종합적으로 망가졌는데도 음식을 먹는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분명히 사람들은 너무 말랐다고 이제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울 속에 나는 계속 뚱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멈출 수가 없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피드백들을 주니까 급식실에 가서 남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점점 회피를 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무리한 다이어트나 왜곡된 몸에 대한 것들이 좀 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몸의 잔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들의 심리적인 원인 속에 그 각박한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나의 갑갑한 현실을 벗어나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음식에다가 이렇게 과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자신의 자녀가 식사를 거부하는 것에 이러한 심리적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도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아이의 그 거식증 증상이 자기 통제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부모님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시면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경성 폭식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 막 몰아서 미친 듯이 막 폭식을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막 드시고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드세요. 말 그대로 폭식. 치킨 먹고 떡볶이 먹고 김치찌개 먹고 뭐 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무마하기 위한 행동으로 바로 먹고 토하신다든지 뭐 이뇨제를 통해서 수분을 막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막 전날 먹은 것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막 미친 듯이 운동을 하시는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를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기준이 있는데요. 먹고 토하고 뭐 이뇨제 먹고 이런 행동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신경성 폭식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폭식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이제 지인들이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폭식과 토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철저하게 숨기는 편이에요. 근데 저 여기에 되게 공감하는 면이 있어요. 저도 가족이랑 같이 살 때에는 내가 먹고 마시는 행동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막 장롱에 와인병 남은 거 이렇게 수북히 있거나 아니면 그 먹고 엄마 몰래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 막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만한 다른 건 없어서 먹는 걸로 푸는데 그 먹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싫기 때문에 이제 문 잠그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과한 집착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뭐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먹는 것 때문에 과하게 뭐 폭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하는 좀 악순환의 고리를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먹은 거를 또 잘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다른 스트레스를 견딜 힘이 나에게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다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뭔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많이 먹는다든지 식욕 억제제를 먹는다든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그렇고 평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도 대부분은 행동을 바꾸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되는 분들은 내 생활 습관을 나 이제 스트레스 받아. 그럼 뭐 먹어야지. 뭐 마셔야지. 이렇게 바로 생각을 가지 않고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조금 기분 전환할 수 있게 산책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완충을 하고 의지로 안 돼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지행동 치료라는 기법이 쓰이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 변화되도록 전문가가 도와주는 치료법을 뜻합니다. 온라인 치료 받으실 수도 있고 요새 루틴을 만들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일상에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등록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유형 폭식 장애입니다. 폭식증 너무 딱 직관적으로 와닿으시죠? 정말 폭식을 멈출 수 없는 증상입니다. 이분들은 약간 뇌에서 먹어, 계속 먹어 이런 것이 들리는 것처럼 좀 자제력을 잃고 계속해서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음식에 거의 뭐랄까 중독된 것처럼 전혀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성 폭식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이분들은 폭식을 많이 하는 거는 빈번하게 보이지만 보상 행동은 신경성 폭식증처럼 하진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드시는 거죠. 구토하지 않고 뭐 다른 노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점점 몸이 불어나고 그래서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폭식장애는 정말로 호르몬과 관련이 깊은데요.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과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포만감이. 그리고 만족감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충동이 절제가 안 되는 게 병의 증상이어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과체중이나 비만 등으로 놀림을 당하고 계셨을 확률도 높고 몸에 대한 상처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폭식증에 무조건 동반되는 것이 우울과 불안, 자존감 상실과 같은 심리적인 또 증상입니다. 조금 운동을 해보면 어때? 라든지 무절제해 보이니까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너 건강에도 좋고 뭐 보기에도 더 좋을 거야 라든지 그런 식으로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외형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람의 생활 습관에 대한 지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덧붙이는 것들이 이분들에게 좀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조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배불러. 나는 여기까지 먹는 게 적당한 것 같아. 정도의 이제 내 상태에 대해서만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주변에서 이런 식의 게 있는 것 같아요. 너 진짜 또 먹어? 진짜 먹어? 대박 진짜 또 먹어? 얼마 더 먹을 수 있어? 이러지 말고 이렇게 부추기지 말고 특히 먹는 거 너무 신기하지 마시고 나는 배불러.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섭식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뤄보았습니다. 우리가 3가지 유형을 다뤄보았지만 여기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에서 기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3가지 유형 모두 마음속 깊이 수치심이라는 감정과 연결이 깊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수치심을 해결하는 것이 식이장애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증상 중에 좀 자기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극복하셨던 경험이나 그리고 위로가 돼주셨던 경험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